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자 미상의 심청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심청이의 효신과 효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판소리계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심청가가 이제 소설이 돼서 정착이 된 작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의. 자, 사람을 갖다가 바쳐서 제물로 바친다. 뭐 이런 설화가 바탕이 돼 있고요. 또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행을 주로 담은 효행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주인공 이 심청이의 출생, 성장, 죽음, 부활, 그 부녀가 만나고 신봉사가 눈을 뜨고 이러한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이념인 효를 부각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아버지 신봉사의 그 계안을 위해서 심청이 공양미 300석의 제물로 팔려가게 된 장면하고요. 또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신봉사와 상봉하고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또 심청전은 이제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의 효행 때문에 이런 모순적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심청이가 자기 희생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친의 눈을 뜨는 것이 뒤늦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말의 지연을 위해서 결말을 좀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서 결말이 보다 극적입니다. 그래서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청이 그렇죠? 심청이가 이제 바로 나왔네요.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니, 이 동네 본촌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촌.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버리라고 하되 가난하기 때문에 장만할 길이 없다. 즉 장만이라는 것은 마련한다, 준비한다는 뜻이고요. 원문에는 이제 판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팔려하니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심청이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팔러 왔네요. 뱃사람들입니다. 선인들.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지만 가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련하죠. 그렇죠? 불쌍하고 가엾다, 가긍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며 허락을 했어요. 즉시 쌀 300석을 몽운사로 이제 시주하러 이제 보낸 거죠. 절로. 금년 올해 3월 15일에 배가 떠난다, 발선한다, 출항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고 가건을 심청이 아버지께, 그렇죠? 신봉사겠죠? 공양미 300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를 이제 안심시키는 장면이에요. 신봉사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사세부득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세부득. 그리고 여기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심청이가 이제 거짓말을 결심하는 장면이고요. 심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기를, 그렇죠? 심청과 이제 뱃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때요? 거짓말은 이제 아버지 신봉사의 눈뜨기한 그러한 그 공양미 300석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죠?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게 되는 사건을 갖다가 거짓말의 내용입니다. 장승상댁 노부인이 자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하지 아니었다. 지금 공양미 300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쭈니 쌀 300석을 내어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상댁 노부인은 거짓말에 괜히 등장을 한 겁니다. 신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을 반겨하네요. 그렇죠? 반겨한다. 그러니까 물색이라는 거는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까닭도 모르고 반갑게 여기는 거죠. 그거 참 고맙구나 하는 거죠. 신봉사가. 그 부인은 자, 노부인이죠.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신분이 나왔네요. 아마도 다를 것이다. 복이 많다. 복이 많다라는 얘기는요. 녹봉이 많다. 후록하다. 이제 돈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절어하기에 그 자제가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갔으리라. 그렇죠? 삼형제가 전부 입신양명을 했네요. 그러하나 양반 자식인데 그곳에 몸을 팔았단 말이 참 이상하다, 괴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상댁 수양딸로 팔려간 거야 뭐 관계하진 않겠지만 약간 의심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냥 결국은 뭡니까? 장상댁 노부인을 신봉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수양딸로 가는 그 장면에서 안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고마움의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의심 없이 다 수용을 한 겁니다. 이상하다마는 팔린 거야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의심 없이 수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달 보름에, 자, 보름을 망일이라고 합니다. 망일. 음력 보름입니다. 데려간다 합니다. 그래, 그거 매우 잘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해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자, 아버님이죠. 부친 영영 이별하게 되잖아요. 또 죽을 일도 남아있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5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뜻이 없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전폐하게 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그렇죠? 다시금 생각하니 엎질러진 물이요. 자,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놓은 화살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풍요법이죠. 그리고 속담을 제시했는데요.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계 깊은 이 한자 성어들은 쭉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한 번 정도 보고 참고를 하시라고. 복수난수,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복배지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이고요. 이발지시,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화난상지다, 한 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파경부조다, 깨어진 거울은 다시 비출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응? 내가 살았을 때 붙인 의복 빨래나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지금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는 장면이죠. 자신이 효를 실천하게 죽은 뒤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대비하는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심청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춘추의복 상침한다. 상침이라는 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바느질을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겹겉 하절의복 한상 고이바가 지어들고 동절의복 솜을 넣어 보자기에 쌓고 농에 넣고 총목, 무명입니다. 이제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인데 이걸로 각근을 접어서 갓에 달아 벽에 걸고, 그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두고. 그러니까 당줄은 이제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도미로 매는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인가요? 수능 특강에서 제가 흥부전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렇죠? 흥부전이라든가 또는 허생전, 그렇죠? 허생전, 허생전에 보면 허생전의 외향 모습이 쭉 제시되는데 그 부분에 나온 단어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이 어휘가 이렇게 연계돼서 나온다는 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전을 보시면 허생전의 외향 묘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쭉 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운 단어들이에요. 또 행선날, 배 떠난 날입니다. 이제 행선날, 그렇죠? 배 떠난 날을 날짜를 세어보니 말이에요. 하룻밤 남았대요. 하룻밤. 그래서 밤은 깊어 12시, 밤 12시 정도 됐는데 은하수가 기울었다. 이제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얘기한 거고요.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 소냐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 번째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어드리라 하면서 바늘에 실을 깨어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자, 희미하고 흐릿해서 정신이 아득해요. 막막한 거죠. 하염없는 끝없는 울음이 간과 창자인데 애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애를 끌는 장면이고요.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며 오열하고 싶어도 오열할 수가 없고 얼굴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그렇죠? 크게 울 수도 없고 소리 못 내면서 오열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중략 이후인데요. 이 맹인 잔치를 엽니다. 이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가지고 부친을 찾고자 이제 마련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 성명 성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쓰는 책, 그 명부에 책도 자기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이제 제 발로 이제 들어오는 신봉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황후가 이제 반기십니다. 가까이 입시하라. 입시라는 것은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거나 황후를 뵙는 겁니다.
상공이 이제 명을 받들어 신봉사의 손을 끌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 아버지 부친이라고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별전으로 갑니다. 별전은 이제 본궁 가까운 곳에 따로 별도로 지금 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봉사 암호란 줄 모르고 이제 새 신봉사라는 거는 이제 봉사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신봉사가 이제 새롭게 다시 등장하는 장면인 거죠. 왜냐면 명부에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냥 온 장면이기 때문에 황후가 굳이 또 반기시는 겁니다. 겁을 내요. 그렇죠? 신봉사는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렇죠?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거 당혹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황후는 이제 반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반기는 게 아니라요. 모든 맹인들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장면이기 때문에 반기시는 겁니다. 신맹인의 얼굴은 몰라 볼래라. 그렇죠?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신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묘사한 장면들이고요. 황후는 반가워하지만 신봉사는 겁을 내면서 걸음을 못 이기는,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조적인 그런 정서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백발은 소소하고, 백발은 이제 드문드문 성기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황후는 3년 영궁에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으시기를, 자, 처자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 이제 복지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신봉사의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의 사연을 쭉 이야기합니다. 암호 연분, 연분이라는 단어는요, 1년 중에 어떤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연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연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단어는 거의 아이들이 그냥 느낌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수능 수능 완성에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죠?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 단어에 의해서 문제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어의 가장 기본은 단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아예 무시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공부가 많이 진행되는 걸 보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3이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맞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분이라는 의미가 1년 중에 어떤 때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했다. 상처라는 것은 이제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한 그 답지에 선택지에 보시면요, 상처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상처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분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어떤 까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됐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1년 중에 어떤 시기에 상처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란 얘기죠. 시기가 나온 거지 상처의 이유가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참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초 7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사왔는데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통장젓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서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출천, 하늘이 낼 정도로 효행이 뛰어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앞서더니 선인들을 앞서더니 요망한, 자, 요망한이라는 것은 요사스럽고 망령된, 그렇죠? 이거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제가 많이 단어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중이 왔다.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했다. 이 시주라는 건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입니다. 이 시주도 역시 수능특강에서 제가 강조를 해줬던 단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탁발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신봉사가 굉장히 기구한, 그래서 사납고 험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방명한 삶, 그렇죠? 기구한 삶. 이것도 전부 수능특강 그 소설 공부하면서 전부 정리했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의 여식이, 자, 여식도 뭐 많이 나왔죠. 딸아이다, 딸아이, 그렇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봉사의 반응입니다. 아셨죠?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없다. 주선할 길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남경 뱃사람들에게, 그렇죠?
요망 남경 그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았다. 인신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당수라는 곳에서 제물이 되었사오니 그때 15살입니다. 눈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그쵸? 자식 팔아먹은 놈이 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이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 신봉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도 신봉사는 이제 결말의 지연을 위해서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제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다. 그러니까 결국 눈을 떴으면 됐을 텐데 눈이 뜨지 못한 상황이 결말의 지연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눈을 뜨기 위한 그러한 지연 장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렇죠? 그 말씀 자세히 들으심에 정령 이제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서, 그렇죠? 부자간 천륜, 자 천륜, 일륜이죠, 일륜.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니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서술자의 개입이 이 부분에 3번째로 나왔네요.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 아, 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황후는 신봉사의 발언이 끝난 뒤, 그죠? 끝나기 전이 아니라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이 딸임을 밝히면서 어때요? 상봉, 부녀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신봉사 깜짝 놀라 대경하여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에 딱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탁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심청과 만남으로 인해서 뜻밖의, 그렇죠? 두 눈을 뜨게 되면서 개안이 뒤늦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측면에서 결말의 지연을 위해서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어때서 관객들이라든가 독자에게 훨씬 더 극적인 효과, 감동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만좌라고 합니다. 만좌. 원문에는 만좌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좌석, 그 자리에 맹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짝짝 까치 새끼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눈이 떠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소경, 많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소경들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어때요?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맹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날이 천지개벽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심청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나오는 부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청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